도심 한복판을 점거한 탱크와 무장 군인들. 1979년 12월의 서울은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포와 불안에 휩싸인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이제 헌병감이 터뜨더니 송강님 피부당인 것 같다. 이거 완전히 장난이에요. 그 말을 그때 노함을 말을 모르세요. 이 내가 제 장난인 것 같아요. 지금 너네가 불순한 상태에 뭐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수천 명의 무장병력을 동원해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는 끔찍한 유혈 사태로 번지며 한국 현대사의 흑역사로 남는다. 자, 다들 모이라고. 기념사진 찍어야 하니까. 그 뒤에는 아주 비밀스러운 조직이 있었다. 아니 뭐길래 집집마다 꽂혀있대. 육사 하나회 명단? 1993년 서울 용산의 한 군인 아파트에 육사 하나회 명단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살포된다. 대한민국 육군의 불법 사조직 하나회의 존재가 최초로 드러난 순간, 이후 하나회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 집단인지 밝혀지면서 충격을 안긴다. 하나회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의 첫 입학생이라는 점에서 유독 결속력이 강했던 전두환, 노태우 등 육사 11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모임으로 한 기수당 단 10명 내에만 가입시키며 그 세를 확장했는데, 하나의 하부대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회원 상호간 경쟁하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우리 하나회에 들어온 것을 모두 환영하네. 자. 조직 폭력배와 다름없는 선서문을 외울 만큼 의리를 강조했던 이들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보안사령부 내사과 등 주요 요직들을 독차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 군인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 덕분. 특히 박정희의 총애를 받으며 출세가도를 달려온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그 덕에 하나회의 실세로 자리 잡는다. 그러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부장 김재규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며 위기가 닥친다. 큰일입니다. 정성화 계엄사령관이 장군님을 전출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전출? 예, 동해경비사령부에 보내기로 국방장관이랑 얘기가 끝났다고 합니다. 계엄사령관이 되더니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부터 거슬리더니만. 전두환이 육군참모총장 정승화와 큰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 정승화는 11.6 사건 이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최규하 대통령의 뒤를 잇는 2인자가 된 인물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보자고. 정승화를 끌어내고 우리 하나회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 돼. 작전명 생일집 잔치. 이윽고 작전명 생일집 잔치가 시작된다. 이는 24명의 하나회를 중심으로 신군부 세력이 총출동. 서울의 주요 거점 4곳에서 동시에 벌어진 작전으로 우선 연희동에서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최측근이자 작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지휘관 일동을 만찬에 초대해 발을 묶어 놓는다. 동시에 경복궁 30여 단에는 수도권에 배치된 3개의 여단부터 최전방을 지키는 노태우 사단장의 구사단까지 작전을 뒷받침할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하는데, 좋아. 그럼 그 사이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하면 되겠군.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반드시 끌어내겠습니다. 본격적인 작전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머무는 한남동 공간에서 시작된다. 명분은 11.6 사건 당시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사건 현장인 궁정동 안가에 바로 옆 혈실에 있었기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지금 당장 서빙고 조사실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뭐? 대통령 재관은 받고 이러는 거야? 예, 최규하 대통령께 재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대통령께 직접 확인해보지. 전화기 가져와.
네. 아니, 꼼짝 마라. 반항하면 쏜다. 정승화 계엄사령관은 마치 납치당하듯 끌려가고 만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 제가 없이 겸사령관을 연행해도 된 겁니까? 상관없어. 내가 그 시간에 대통령을 만나 재가를 받을 테니까. 순서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나? 대통령의 허가가 없다면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는 사실상 불법인 상황. 마지막으로 삼청동에서는 전두환이 최규하 대통령을 찾아가는데 자네 말만 듣고 정승화 체포를 제가 할 수 없네. 예? 사실 내가 군부의 일은 잘 알지 못하지 않나.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장관이 오면 그때 다시 얘기해 보자고.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거절했고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거구만. 미국한테 도움은 청하겠지. 이봐, 당장 국방부 장관부터 찾아와. 전두환은 그 즉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행방이 묘연해진 국방부 장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신군부가 찾아 헤매던 국방부 장관은 노재현. 그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이 연행된 상황에서 병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인물로, 이에 반란을 제압하려는 군인들 역시 그를 찾아 동분서주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한다. 그렇게 6시간이 지난 13일 새벽 3시. 아니, 사라진 국방부 장관이 사무실에 있을 리가 있네. 국방부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노재현. 어디서 뭘 하다 이제야 나타나시는 겁니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나는 총소리에 전쟁이 난 줄 알고. 이거 총소리 아니에요? 무슨 일이에요? 북에서 무장군이 넘어왔나 봐. 여기 위험해. 얼른 애들 데리고 와. 안전해서 도망가게. 당시 노재현 장관의 공관은 정승화 계엄사령관 공관의 바로 옆으로. 어이없게도 강제 연행 과정에서 발생한 총소리에 놀라 도망을 갔다는 것. 그는 아내와 두 아이를 지인의 집에 피신시킨 후 서울 곳곳을 떠돌다가 뒤늦게 국방부에 나타나 신군부에 덜미를 잡혔는데, 정승화 체포동의서에 대통령 서명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누구 편에 서야 되는지 머리 잘 굴리세요. 에라 모르겠대. 반란이고 뭐고. 나부터 살고 봐야지. 결국 노재현 장관은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체포동의서를 받아냈고, 다음 날 신군부는 거사의 성공을 자축하며 샴페인을 터뜨린다. 그런데 누구십니까? 뭐야? 왜 이래 이거? 누군가를 납치하는 신군부의 군인들. 지금 사람을 보낼 테니 그걸 꼭 찾아서 그 편에 보내줘. 안 그러면 나 죽어. 아니, 우리 다 죽는다고. 납치당한 남자는 간절하게 무언가를 찾는데 자, 만세력도 준비됐겠다. 큰 일을 치렀으니 앞으로 우리 사주는 어떤가? 한 유명 명리학자가 쓴 책에 따르면 12.12 군사 반란 이틀 후 신군부 세력으로부터 납치를 당해 사주팔자를 봐주었다는 것. 그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은 운이 좋은데 제월량 즉 위제 이환이라. 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 재물이 고개를 넘으면 재앙이 되어 돌아온다는 말. 10년 후면 그리 될 거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10년 후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전두환 노태우두 전직 대통령이 다음 달에 나란히 법정에 서게 됩니다. 전두환 씨는 오늘 검찰 신문에서 자신이 이미 실세였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1993년 재수사에 착수한 12.12 군사 반란. 그 결과 전두환과 노태우는 반란 수계,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재판을 통해 전두환은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 원 추징을, 노태우는 징역 15년과 벌금 2,626억 원 추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뒤늦게 알려진 한 남자의 사연. 12.12 군사 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의 비서실장이었던 김호랑이었다. 너 미쳤어? 반란군이 들이닥칠 텐데 맞서 싸우겠다고? 우리나라가 반란군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어. 장군님을 지켜야지. 그래야 반란을 진압한다고. 야, 그러다 네가 먼저 벌집 될지도 몰라. 난 모르겠다. 조심해라. 6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는다. 신군부의 활약에 겁먹은 군인들이 총을 버리고 도망칠 때 끝까지 총을 놓지 않고 군인의 책임을 다한 것이다. 하지만 여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요?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 남편을 잃고 큰 충격에 빠진 아내 배경옥. 지병인 시력 약화증이 악화돼 완전히 실명했을 정도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김호랑에게 총을 겨눈 군인은 불과 며칠 전까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을 만큼 호용호제하는 사이였으며, 당초 김호랑의 시신이 이름 모를 산에 안매장되었다가 동료들의 항의로 뒤늦게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되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시력을 잃고도 남편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쓰던 아내 배경옥마저 1991년 추락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렇듯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 한국 현대사의 비극 12.12 군사반란. 한편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과 노태우는 복역 2년 만인 1997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되었다.